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6년 5월 10일 일요일입니다. 일요일 밤 9시 20분 지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뭐 주말 시황 겸해서 잠깐 시장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말에 날씨 햇살들이 너무 좋았지요. 예, 사실 그 해가 지지만 않았으면 해가 지지만 않았으면 아마 계속 바깥에서 돌아다니고 있었을. 네, 그건데 뭐 시간이라는 게 우리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죠. 어, 네, 저도 뭐 교회로 이렇게 좀 돌아다녀 봤는데 좋습니다. 5월의 풍경이 너무 아름다워요. 햇살도 너무 좋고 좋았고, 예, 그래서 좀 푸른 숲과 옆에 이제 하천, 개울이나 강 이런 걸 낀 동네들로 이렇게 그냥 돌아만 다녀도, 예, 아주 마음이 평온해집니다. 그럴 정도로 오늘 날씨도 좋았고 풍경도 좋았습니다. 예. 5월은 푸르구나. 우리들은 잘한다. 어린이날은 좀 지났지만 그 푸르른 5월의 주말이었습니다. 어떻게 잘들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시장 잠깐 분석 좀 하고 가기로 하죠. 뭐 일단 우리 시장 금요일이죠. 금요일 시장 돌아보기 전에 주말 사이에 해외 시장 또 우리 환율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환율은 뭐 조금 올랐죠. 7일, 8일 이렇게 조금 올라갔다가 네, 토요일 새벽에 조금 빠지면서 끝났는데 네, 여기 1479원, 1480원 고점으로 해서 쭉 한번 빠졌다가 슬쩍 거기 다시 돌아갔다가 한 요 정도 선에서 요 정도 선에서 조금 밀리면 그런 정도에서 끝났습니다. 뭐 엔화는 여기가 그거죠. 예, 5조 엔, 5조 엔 투입을 했다는 것 같죠? 예. 말로만 해서 이렇게 빠지는 건 아니고 실질적으로 했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급락을 시켰는데 그 효과가 아주 미미하죠. 예. 158엔, 요 꼭대기가 157.9, 158엔이라고 하죠. 158엔에서 여기 155엔, 네. 3엔 떨어져, 3엔이면 우리 돈으로 한 30원 정도 되는 거죠. 우린 그런 거 안 해도 1480원에서 1440원, 40원까지 그냥 떨어지는데 투입을 해도 요 모양 요 꼴이고 다시 올라갔다가 이런 데서 이제 반 정도 올라온 다음에 여기서 더 올릴까 내려갈까 뭐 고민하는 그런 거죠. 음, 그렇습니다. 중동발 위기는 뭐 지지부진하지요. 계속 이랬다 저랬다 했다 말았다. 네. 화끈하게 뭔가 하나 어느 한쪽이 확 수그리고 들어가는 거 없이 그렇습니다. 네. 예. 주말에 해외 증시는 다우는 뭐 금요일 날 음봉이었다가 아니 참 목요일 날 음봉이었다가 금요일 날 뭐 보합이고 나스닥은 금요일 날 약간 네, 음봉이었다가 참 목요일 날 음봉이었다가 금요일 날은 좀 올랐죠. 예. 우리 시장은 이제 나스닥하고 비슷하게 가는데 이 모양이 희한하죠. 나스닥의 모양과 코스피의 모양이 비슷하다. 예. 근데 코스피가 시간적으로는 예, 빠르다. 음, 코스피 쫓아가는 그런 모양이기도 한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둘이 좀 비슷합니다. 이 모양은 어쨌든 네, 그렇고요. 일본은 뭐 쉬는 날이 많았죠. 쉬는 날이 많았기 때문에
이 목요일 날, 예, 딴 데 다 오를 때 혼자서 놀고 있다가, 딴 데 다 오를 때 혼자서 놀고 있다가, 예, 한꺼번에 이렇게 쭉 올랐습니다. 증시 동조화, 예, 뭐 이런 건데, 다우만 엇박자지요. 예, 다우만 계속 여기서 놀고 있습니다. 나머지들은, 네, 비슷하게 가고 있다. 뭐 이런 건데요. 우리는 조금, 네, 생각해 봐야 할 게 있죠. 네, 이겁니다. 한국 증시를 끌어가는, 네, 아주 중요한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 삼성전자. 지금 이런 것 때문에 조금, 예, 그렇죠. 예. 그래서 11일부터 이틀간 주황노동이 사후 조정에 들어가는데, 이틀간, 11일, 12일, 이틀 동안. 네. 이게 결렬되면 21일부터 뭐 총파업이 감행될 가능성이 커진다. 뭐 이런 거. 그렇죠. 네. 아무도 바라지 않는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 사실 뭐 이거는 전 국민이 반대하는 일이고요. 예, 보수 진보를 떠나서 예, 성과급 달라고 파업하는 거는 이건 조금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음, 네. 뭐 그런 문제가 조금 있다는 거, 남아 있다는 거. 예, 그래서 그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 우리 지금은 아직은 여기 자꾸 이 고점을 뚫으려고 하지만 아직 못 뚫고 있고, 그래서 후퇴도 할 수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물론 주말에 미국 증시가 올랐기 때문에, 네, 올랐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오를 수도 있겠지만, 일단 조심은 좀 해보자. 예. 우리는 뭐 어쨌든 항상 한쪽만 보진 않고 있죠. 양쪽을 다 봅니다. 이렇게 될 가능성, 그다음에 한 칸 더 올라갈 가능성. 한 칸 더 올라가면 1175, 뭐 이런 거죠. 그 가능성을 다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된다. 삼전의 문제도 뭐 잘 풀리면 그냥 뭐 고무줄 튕기듯이 퉁 하고 올라가겠지만 잘 못 풀리면 네, 한번 또 이제 꼬라박고 예, 그러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결과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할 가능성이 있다. 우리 시장 자체가. 예. 하이닉스가 잘 가면 되지 않냐? 근데 사실 뭐 시총 1위는 삼전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함부로 예, 계속 치고 나갈 거라는 거는 조금 예, 너무 확신을 갖지는 말자 이런 겁니다. 맞을 수도 있다. 그렇고요. 코스닥은 뭐 좀 그렇습니다. 예. 계속 이렇게 횡보를 하면서 실망감을 주는데, 지금 코스닥에 대한 어떤, 그, 관리 감독에 대한, 뭐, 강화,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상장 요건, 뭐, 이런 것들, 손봐야 될 게 많은데, 아직 시동을 아직 못 걸고 있는 것 같죠. 네. 코스닥 3,000위원회도, 뭐, 지방선거 이전까지는 뭐, 일을 할 것 같지는 않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 이후에 뭔가 이제 시동이 걸리기 시작하면 빨리 갈 수도 있는데 그 전까지는 좀 눈치를 좀 봐야 되겠다. 네, 그런 위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예, 코스닥 150과 코스피 200 종목 조정이 있죠? 네, 어떤 놈은 빼고 어떤 놈은 넣고 요런 조정 작업이 있을 거라 있죠. 예, 발표가 언젠가요? 제가 찾아보진 않았는데. 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데에서 또 요동치는 뭔가도 조금 있을 건데 그 방향이 위로 칠 거냐 아래로 칠 거냐는 예,
그건 그때 가봐야겠죠. 네, 우리는 뭐 그날 하루하루 충실하게 매매에 임하면 되겠습니다. 네, 시장 상황은 일단 요런 정도다. 이렇게 보고요. 차트로만 보면은 계속 위쪽을 찌르고 있는 셈이라서 나빠 보이지는 않는데, 사실 이런 뉴스가 문제입니다. 예, 이런 것 때문에 이제 흔들리고 그렇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그랬는데, 예, 뉴스를 보면 자꾸 마음이 한쪽을 찍어요. 예, 이런 것 때문에 내려갈 거야. 이런 것 때문에 올라갈 거야. 이런 식으로. 예. 근데 시장이 반드시 그렇게 움직이지는 않는다. 예, 그런 차원에서, 예, 네. 아래도 위도, 예, 한쪽으로만 단정하지는 마시라. 늘 그렇게 하고 있죠. 예.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이제 금요일 옵션 시장 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예, 좀 짜증나죠? 예. 목요일 날 제가, 예, 요 녀석 가지고 여기서 들어가서 빠졌다가 올라올 때 여기쯤에서 팔았는데, 아유, 나 이거 오버하려고 산 거니까 그냥 다시 좀 빠졌으니까 이거 다시 사가지고 나 그냥 오버할래. 이렇게 해놨죠. 그러고서 금요일 날 아침에 이렇게 됐습니다. 예. 할 수 없지요, 뭐. 어차피 오버하는 거 뭐 할 수 없죠. 예. 오버하는 거 뭐 얘만 산 것도 아니고 여기서 얘만 산 것도 아니고 이쪽 예. 푸쪽 애들도 사놨었으니까 아이고 예. 푸쪽 애들도 예, 비슷하게 맞춰서 사놨었으니까 그런데 이 아침에 양쪽 다 떨어지는 바람에 양쪽 다 아웃됐었죠. 예. 그럼 뭐 할 수 없지요. 그럼 뭘 하느냐? 예. 그냥 매매하면 되죠. 뭐 당일날 어떻게든 네. 해야 할 곳에서 해서 벌충을 해야겠죠. 예. 해야 할 곳에서 해서 벌충을 하면 되겠죠. 예. 금요일은 뭐 그렇게 능동적인 장은 아니니까. 재밌는 것은 금요일 날 기어이 1125에서 시작을 해서 1151, 25포인트를 찍었습니다. 근데 그러는 동안 뭐 콜은 어땠냐. 이 그림대로 가려면 콜이 아침에 뭐 8시 45분 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9시부터는 얘도 이렇게 올라갔어야 되죠. 네. 근데 못 올라갔습니다. 예. 콜이 좀 불안불안한 느낌 그런 것들을 이제 갖고 있죠. 예. 반면에 풋이 요새 조금 그 활발하게 움직이는 때가 많은데 예. 이게 뭐 물론 아주 단순하게 자금이 이쪽으로 더 쏠렸으니까 그렇겠지 뭐 이렇게만 생각하면 그냥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게 끝인데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가 뭘까를 좀 따져보면은 네, 쉽지 않은 문제죠. 왜 이럴까? 뭐 개인이 풀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예, 여러 가지 전문가들 얘기나 뭐 이런 것들도 좀 파악을 해봐야 되는데 뭐 그렇다고 뭐 제대로 얘기해 주는 사람도 없죠. 예, 관심이 없으니까. 우리는 이 위클리 옵션에 관심이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위클리 옵션에 큰 관심이 없어요. 그냥 시장의 흐름, 개인들이 다 받았다. 예, 뭐 이런 거 그런 정도지. 예, 왜 위클리 옵션에서 이런 현상이 일어난 건 꽤 됐죠. 계속. 왜 지수는 상승을 하는데 힘은 풋옵션이 더 셀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금요일 날 콜옵션이 뭐 많이 비쌌냐? 그런 것도 아니고 싼 것들 취급할 수 있는 것들도 많이 있었는데 이런 일이 콜은 지수가 오르는 효과를
잘 보지를 못하고, 풋은 지수가 조금만 내려도 이렇게 되죠. 아침에 전고점을 뚫을 이유가 있습니까? 풋이? 없습니다. 근데 지수가 이제 잠깐 내린 거죠. 쭉 올랐다 여기서 잠깐 내린 겁니다. 이렇게 잠깐 내렸는데 이 시간에 아침 고점을 그냥 뚫어버렸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이유가 없는데 일어난 거죠. 그렇죠. 예, 희한합니다. 네.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고 있다. 뭐 이런 거 정도. 예, 그래서 금요일 날 매매를 어떻게 했는지를 잠깐 살펴보면은 아침에 이제 시간대별 상황을 좀 체크를 해봅니다. 8시 한 30분 정도에 한 이쯤 되죠. 그럼 이제 그때까지 쌓인 데이터들이 기관하고 외인이 이쪽 매도 쪽으로 가고 있고 포지션을 취하고 있고 개인은 매수를 포지션을 취하고 있다 그러면은 아침에는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 근데 그게 8시 45분에 시작해서 9시까지 하락을 할지 8시 45분에 시작해서 9시까지 하락을 할지 아니면 더 하락을 할지 풋옵션 같은 경우를 두고 보면 8시 45분에 시작해서 9시까지 상승을 할지 그 이후까지 더 상승을 할지 모른다는 거죠. 애매합니다. 예. 그래서 아침에 뭐 적당한 기회를 주면 팔고 싶은데 그 적당한 기회가 이게 참 더블도 안 되죠. 예. 그래서 그런 작은 범위 내에서 움직이면은 사실 뭐 크게 먹을 건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뭐 아침 저점에 들어가서 갔으면 그 다음에는 더블 이상은 더블 정도네요. 여기서 들어가도 더블 정도 먹고 나오는 그런 걸로 이제 만족을 하면 되겠고 콜도 마찬가지죠. 아침 저점에 들어갔으면 간신히 더블 정도 먹을 수가 있겠다. 당일 저점 말고 신저점 말고 이렇게 먹을 수도 있겠다. 그런데 콜에서는 사실 기회가 2번 정도 있었죠. 여기서도 살 수 있었습니다. 왜냐? 우리 5월물, 월물이죠. 당장 이번 주 목요일이 만기이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위클리 목요일물이 생성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5월물을 가지고 월물을 가지고 거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월물을 열어놓고 봤더니 아침 저점을 여기서 이렇게 돌아왔더라. 이 동네에서. 그럼 그 타이밍에 이런 애들 좀 사는 거죠. 이런 애들. 이런 애들. 비싸지 않으니까 툭 사봤더니 이런 데까지 와주더라. 근 3배 정도는 와주더라. 근데 그 위치가 아침 고점 위치다. 이렇습니다. 물론 조금 비싼 녀석들은 아침 고점을 조금 넘었고 너무 싼 녀석들은 아침 고점까지는 못 올라갔고 그렇죠. 뭐 이런 것들이 조금 문제가 있는데 어쨌든 적당한 선에서는 어느 정도 얘를 기준으로 삼든 요런 동네 정도 왔으면은 아침 고점 정도 왔으면은 얘를 들어갔더라도 얘는 그 동네에서 이제 나오는 거죠. 너무 싼 녀석들을 믿지 말라는 거는 그래서 우리가 0.2 정도 되는 애들을 좋아하는 이유가 여기 이런 데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방심은 하지 마시고요. 방심은 하지 마시고. 잠깐만. 풋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침엔 올라서 시작했지만 쭉 빠졌죠. 그 여기 정도에서 이제 받으면 되는 거죠. 받으면 이렇게 올라가 주고. 그 타이밍에 얘도 여기까지는 올라가 주고. 물론 나머지는 계속 빠졌습니다만. 요거는 우리가 목요일날 얘네 2개 놓고 차트를 봤었죠. 왜 이렇게 봤느냐? 그나마 모양이 형성된 걸 알아보기 쉽게 형성된 녀석이 이 녀석밖에 없어가지고 끌고 왔다.
선 그어놓고 봤더니 뭐 얘도 쭉 빠졌지만 여기를 한번 때리러 오더라. 뭐 이런 겁니다. 너무 싸지요. 예. 거래할 만한 건 아니고 우리가 거래할 만한 것들은 이제 이런 것들. 예. 네, 어쨌든 네. 얘도 마찬가지로 이 타이밍에 예, 쫓아갔으면 괜찮다. 나름 더블 정도지만 뭐 괜찮다. 저점을 잡을 수가 있었다. 근데 콜은 네, 위클리를 가지고 기준을 잡았더니 저점은 못 잡고 저점보다 더 빠졌다가 올라왔기 때문에 예, 저점 대비해서 뭐 한 서너 배, 네 배 가까이 올랐다고는 치지만 실제로 우리 매수 타이밍은 요 동네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저점은 포기하고 예, 요 반원형 정도에서 잡은 거죠. 어쨌든 뭐 그 녀석 가지고 더블 정도 왔으니까 간신히 조금 벌긴 벌었다. 뭐 이런 정도입니다. 기준을 이제 이 녀석을 가지고 했으면은 아예 예, 타점 잡기는 좋았겠죠. 이런 동네에서 거의 저점 부근에서 잡을 수가 있었을 겁니다. 이 타이밍에 잡았다면. 목표는 이제 여기까지 올라가는 네, 이런 정도. 그러니까 여기 꼭지까지는 못 기다리더라도 한 요런 정도까지는 버틸 수 있었겠죠. 그럼 두 배 조금 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콜옵션은 뭐 올라가면 이런데 앞에 이런데 이런 데나 저 위 이런 데를 기대를 해볼 수는 있겠지만 떨어지면 이제 다시 이 동네 이 저점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고 풋옵션은 일단 저점 부근 저점에 닿지 않았기 때문에 좀 기다렸다가 저점에 닿으면 조금 그때 이제 만만한 녀석들을 골라서 사면 되겠죠. 이쪽 애들 기준으로 하는 것보다는 월물 가지고 기준 잡는 게 조금 편하다 보기에.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아침에 이제 8시 45분에 뭔가를 하기 전에는 이쪽 애들 동향을 좀 살펴보고요. 예, 얘들이 뭐 이것도 보시면 9시 좀 넘자마자 기관들이 약간 매수로 돌아섰죠. 예. 그 전까지는 9시 전까지는 외인들하고 같은 방향으로 매도하는 척 했지만 9시 넘어서서는 아예 개인들한테 좀 빌붙어가지고 가는 모양입니다. 예,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예. 예전 같았으면은 외인들이 뭐 5조씩 팔고 뭐 이랬으면은 뭐 우리 지수가 많이 꺾였을 텐데 이렇게 쭉 한번 꺾였을 텐데 지금은 대단합니다. 한국 시장. 예. 대단합니다. 지금은 밀리지 않고 그러니까 외인들이 파는 게 뭐 한국 시장이 안 좋아서 파는 것보다도 자기들의 어떤 기준이 있기 때문에 파는 경우가 많죠. 예. 보통 이제 포트폴리오 구성을 뭐 한국 시장의 10, 뭐 3분의 1, 일본의 3분의 1, 뭐 대만의 3분의 1 이렇게 해놨다면 한국에서 상승률이 높으니까 예, 상승률이 이렇게 높았으니까 한국이 전체적에서 차지하는 포션이 3분의 1이 넘어간다. 그러면 이제 그 넘어가는 부분을 이제 파는 거죠. 예, 밸런스를 다시 맞추느라고 한국 거 팔고 예, 그래서 뭐 한국, 일본, 대만 이런 걸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로 다시 맞추는 예, 그런 과정일 수도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러는 와중에 또 JP 모건, 골드만삭스죠. 골드만삭스에서는 뭐 올해 연말까지 또 9,000포인트 간다는 보고서를 내놓고, 네, 그때 그런 보고서는 뭐 이렇게, 개인적으로는 네, 그 추종하지는 않습니다. 예, 신뢰를 할 수는 있겠죠. 네, 어느 정도 신뢰를 할 수는 있겠는데,
네, 그런 보고서 내놓고 매도 치는 경우가 있어서, 예, 물론 그거를 이제 외인들이 이용을 할 수도 있겠죠. 아, 모건 스탠리나 골드만삭스나 이런 신용평가사들이 쭉 이런 걸 내놨다 그러면, 야, 이제 저 긍정적인 거 나왔기 때문에, 예, 개인들이 매수 들어올 거야. 그럼 우리는 얘네 들어올 때 팔자. 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예, 이때가 찬스야. 막, 그 지수 좀 끌어내리고, 우린 싸지면 또 들어가자.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예, 무디스 뭐 이런 놈들. 음, 옛날에 삼성전자 긍정 보고서 확 내놓고 다음날 홀딱 다 팔아버리는 그런 놈들이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정보라는 건 이렇게 널려 있지만은 늘 새로운 정보들도 나오고 긍정적인 전망도 나오고 부정적인 얘기도 나오지만은 그런 것들을 예,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 예, 그걸 가지고 이용하려는 그런 뭐 세력이라 그렇긴 좀 그렇고 그걸 가지고 이용하려는 애들이 있다. 예, 걔들이 이제 한 방향으로 많이 작용을 할 수 있는 이런 외인 집단 이런 애들이면은 우리 시장은 출렁거렸었죠. 예전에는. 지금은 어떻습니까? 예, 다 받아주마. 이렇습니다. 예. 네, 어쨌든 어, 일단은요, 여기까지만 생긴 걸 보면은, 이렇게만 생긴 걸 보면은, 콜과 풋의 예, 어떤 힘은 조금 비슷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비슷하지 않나. 올리는, 네, 어느 쪽도 함부로 치고 나갈 것 같다라는 기분은 좀 덜 들지요. 네. 요거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이게 좀 모양이 좀 마음에 안 든다. 그랬었는데 사실 얘만 보았을 때는 조금 그랬는데 이 앞에 걸 보니까 아 이게 원래 이거였구만. 이게 원래 이거였구만. 그래, 여기서 들어가면 네, 여기까지 올라오는 이런 거였구만. 그리고 나서 이렇게 흐른 거였네. 근데 뭐 모르죠. 여기서부터. 네. 어쨌든 이런 모양이 이제 생겨났으니까 여기서 가기 시작하면 일단 여기는 뚫고 가겠죠. 그럼 저기 보이는 저기도 있으니까 저런 데까지 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장은 한 번쯤 무너질 수도 있다. 예, 요게 작동을 하면 그렇다는 건데 아직은 작동을 시작한 것 같지는 않죠. 예, 금요일 장세를 보면 대충 어떻게 됐든 요 아래에서 이렇게 버티고는 있습니다만 본격적으로 뭐가 작동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그렇습니다. 콜도 뭐 마찬가지죠. 예, 콜도 요건 1200이라서 생긴 지 얼마 안 되는 거라 이 앞에 데이터가 없는데 얘도 뭐 요런 정도로 만들어 놓고 여기 전고점 정도 예, 올라온 정도입니다. 더 가면 뭐 이런 데까지 또 저런 데까지도 갈 수 있겠지만은 어, 기대를 하더라도 예, 풋도 좀 사놓고 기대를 하자. 해지를 하고 하자 하더라도 그래야 거꾸로 가서 몰살당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예, 그래서 반드시 해지를 하는 게 좋겠다. 예, 이런 말씀 드리면서 아마도 내일도 얘들을 기준으로 해서 저점 매매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내려오면 위클리 콜을 조금 사고 뭐 얘가 됐든 예, 한 0.2 정도 되는 녀석 정도 툭 잡아보고 마찬가지로 얘도 여기 요 동네 오면 예, 요 동네 오면 네,
잡든지 아니면 더 밑으로 빠져서 시작을 하면 여기 정도까지는 다시 올라올 가능성이 있겠구나. 이런 생각 해볼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지금 뭐 양쪽으로 좀 팽팽하다. 뭐 이틀에 걸쳐서 떨어지면 받고 떨어지면 받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 시장이 약하지는 않다고 보지만 네, 누군가 조금 쉬는 날, 개인들이 조금 좀 덜 들어온다 싶은 날은 안 받아주면 빠질 수도 있는 겁니다. 기관도 마찬가지고요. 기관들이 개인과 외인의 어느 쪽에 붙느냐, 살짝 붙었죠? 어느 쪽에 붙느냐. 여기 보시면 아주 살짝 붙었습니다. 살짝 붙었습니다. 물론 이 종가상에 종가까지 가게 되면 좀 많이 붙었다고 보지만 아침에 봤을 때는 아주 살짝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도와줬다. 그것만으로 시장은 다시 이렇게 올라갈 수 있었다. 안 붙으면 조금 조심하는 게 좋겠죠. 기관들도 가만히 있어봐. 외인들이 뺄 거면 아예 뺀 다음에 우리 저 밑에서 받을까? 저 밑에서 받을까?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책임은 개인들한테 다 떠넘기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드릴 말씀은 이런 거예요. 아침에는 이런 거 조금 체크를 좀 해보자. 얘네들이 내가 뭔가를 하기 전에 어떤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는지 좀 체크를 해보고 그게 뭐 9시까지만 통할지 아니면 한 10시까지 통할지는 모르죠. 10시까지 통하는 날들은 이렇게 된 날들이고 그렇죠. 9시까지만 통한 날들은 그냥 여기 이런 데서 이렇게 여기서부터는 여긴 8시 45분 데이터가 없죠 참. 9시부터는 다시 올라가더라. 이런 겁니다. 이런 때도 이제 마찬가지죠. 아침에 8시 45분부터 상승할 것 같은 그 외인 기관들이 매수를 들어오는 거 움직임이었는데 9시가 딱 된 이후에 빠뜨릴지 아니면 그 이후에도 쭉 더 밀어 올릴지 요거는 모르는 일입니다. 그럼 그때 가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 데이터는 대략 9시 정도까지만 믿는 게 좋겠다. 9시 이후에는 새로 형성되는 이런 것들을 보는데 보면 기관이 간에 붙느냐 쓸개에 붙느냐에 따라서 힘의 방향이 결정이 나는 것 같다. 근데 이런 거 다 신경 쓰기 싫으면 뭐 한다? 저점 매수한다. 저점 매수한다. 앞에 저점. 얘는 뭐 전일 저점이기도 하죠. 얘는 전일 저점은 여기고 당일 저점 여기. 뭐 여기 전일 저점에서 좀 들어갔어도 손해는 아니다. 물론 위클리는 손해입니다. 위클리는 새로 시작을 해야 되는 거고 어쨌든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시간대에는 한번 넣어볼 만하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한번 넣어볼 만하다. 이 녀석들이 요렇게 돼야 이제 같은 시간대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위클리 옵션 자체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금 더 시간적인 여유가 남아있는 월물을 기준으로 삼는 것도 이제 만기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고려해 볼 만하다. 뭐 이런 정도 말씀을 드리고 요 모양이 조금
요 모양이 조금 예, 눈에 밟히죠. 예, 여기에 오면 만일에 뭐 더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만일에 예, 오게 돼서 그 다음에 시장이 상승을 하게 되면 예, 풋에서는 일단 여기가 뚫리면 여기를 뚫고 올라가게 되면 그 다음에는 저 앞에 보이는 목표가 예, 이런 데가 목표가 될 수도 있다. 예, 그런 생각 좀 해봅니다. 뚫리면 뭐 안 뚫리면 할 수 없고요. 안 뚫리면 뭐 요 동네에서 노는 거고 뚫리면 예, 좀 더 높은 곳을 향해서 갈 수도 있겠다. 그 일이 뭐 내일 벌어질지 모레 벌어질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생각은 좀 해두는 게 좋겠다 이거죠. 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뭡니까? 상승이 좀 빨랐고 비교적 천천히 하락을 해서 여기까지 왔으니까 이거 만일에 상승하기 시작하면 여기가 목표가 아니고 더 높은 곳이 목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그러면 최소한 요런데 눈에 띄는데 중간에 뭐 요렇게 한번 솟았으니까 요런데 아니면 이런 데까지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예, 이것이 빠른 시간 안에 벌어지면은 이제 풋옵션이 한번 쭉 올라가 줄 수 있겠죠. 예. 콜옵션은 뭐 아직 그러기에는 예, 좀 더 강한 모습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아직은 뭐 그렇게 강한 모습은 보이진 않고 그래도 이 녀석 가지고 꾸역꾸역 가면은 뭐 이런 데나 이런 데를 목표로 삼을 수는 있겠다. 뭐 그런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쪽이든 뭐 가능성은 있는 거니까 예, 너무 한쪽 부분만 보지 마시고요. 예, 양쪽을 다 넣어 두시면 예, 어느 한쪽에서건 뭐 3배 이상만 나오면 그날 매매는 좋은 거죠. 예, 뭐 요새는 뭐 10배, 뭐 20배, 30배 이런 거 많이 나오니까 일정 부분 예, 수익 본 것 중에서 일정 부분은 그냥 남겨놓고 예, 그렇게 시장을 좀 지켜보는 것도 예, 나머지 가지고 좀 올라가나 올라가나 뭐 이런 걸 좀 기대해 보는 것도 나쁘진 않겠습니다. 네, 오늘 햇살 좋은 주말 잘 보내셨길 바라겠고요. 예,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뭐 제가 예, 아침에 매매를 어떻게 시작하는지에서부터 어떤 기준을 가지고 시작하는지에서부터 장중에 뭘 기준으로 삼을 것이냐 뭐 이런 거 가지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어, 관심이 있으시면 잘 활용해 보시면 될 거고요. 뭐 모의 투자를 하신다 그러면은 뭐 이런 상황을 좀 많이 겪어 보시는 게 좋겠죠. 나는 평소에는 위클리만 가지고서 타점을 이렇게 잡아왔는데 아 월물 가지고도 이렇게 잡아도 되겠구나. 그러면 얘네를 가지고 잡을 때는 어떤 때가 맞을까? 그러면 월물의 만기주 정도? 예. 아니면 만기 전주 뭐 이런데 쯤부터 이제 활용을 하면 되겠다라는 어떤 감이 좀 나오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금요일은 뭐 짜잘하게 이런 데서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끝냈기 때문에 어, 수익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뭐 그렇게 뭐 어디다 얘기할 정도는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이 정도 하고요. 내일 월요일물 만기일이니까 너무 욕심 많이 부리지 마시고요. 조금 넣어도 많이 움직이면 많이 벌 수 있는 거니까 예, 뭐 결제 당하시지 마시고 적당한 선에서 이익 실현하시고 예,
그리고 내가 잃어도 아깝지 않을 정도의 금액만 시장에 조금 남겨서 더 가는지 아니면 날리는지 예, 바라보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 정도 하겠습니다. 예, 제가 늘 하는 말들 계속 하고 있는 그런 연장선이고 단지 오늘은 이 기준점에 대해서 예, 위클리가 신뢰성이 더 높으냐 아니면 월물이 신뢰성이 더 높으냐 이런 거에 대한 거를 이제 그림으로 좀 비교를 해 보는데 예, 그렇다고 해서 위클리가 많이 틀리거나 그러지는 않죠. 예, 여기서 들어가도 수익은 줍니다. 예, 이렇게 이런 수익은 줍니다. 단지 월물을 가지고 했다면은 타점을 조금 더 정확하게 잡을 수는 있었겠다. 그런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대응을 이중으로 하면 되겠죠. 여기서부터 여기 올 때 여기서 하나, 그 다음에 얘가 여기 왔으니까 여기서 하나, 그럼 한 여기쯤에서 하나. 예. 그럼 평단 낮아지는 거고, 얘가 여기까지만 올라가면 좋겠다. 예, 마찬가지죠.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 얘가 여기까지만 올라가면 좋겠다. 얘가 여기까지 올라갈 때까지만 보유하면 되겠다. 예. 그런 정도 마인드로 시장을 대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뭐 심각하게 보거나 할 필요는 없고, 그렇다고 제가 두 가지 말씀드리죠. 늘 시장을 너무 심각하게 볼 필요도 없지만 그렇다고 너무 경시해서는 안 된다. 너무 가볍게 봐서도 안 된다. 너무 무겁게 볼 필요도 없지만 너무 가볍게 봐서도 안 된다. 이런 정도 말씀드리고 우리는 늘 양쪽을 바라본다. 한쪽만 보지 않는다. 네. 이런 말씀 드리면서 오늘은 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요 동향 체크 하시는 거 예, 좀 귀찮더라도 조금 해보시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주말밤 즐겁게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